우리는 왜 어떤 조직은 성장하고 어떤 조직은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왜 어떤 기업은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생존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영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드러커입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럽의 문화와 지성이 흐르던 그곳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던 유럽의 역사적 격변이었죠. 유럽은 전쟁 속에 있었고 산업화는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은 커지고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없었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죠. 당시의 경영자들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드러커는 질문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인가? 아니면 사회를 움직이는 기관인가? 본질을 물은 거죠. 이 질문은 경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영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1930년대 나치가 등장하자 드러커는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과 사회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시작했죠. 특히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모터스, GM 연구였죠. 거대 기업의 실체를 파고들었습니다. 1640년대 GM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경영학의 살아있는 실험실과 같은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드러커는 그 회사의 내부 구조를 끈질기게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원리였죠. 기업의 성과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는 기업을 생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협력하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회복한 것이죠. 드러커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 경영학의 판도를 바꾼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경영의 주체가 사람이 된 순간입니다. 드러커가 제시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목표에 의한 관리, MBO입니다. 현대 성과 관리의 뿌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통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인간상입니다. 즉,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명확한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지식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의 전환을 통찰했습니다. 위대한 예견이었죠. 드러커는 산업사회가 끝나고 지식이 생산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미래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IT 산업과 연구자, 개발자 같은 직업을 그는 이미 60년대에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통찰력의 승리입니다. 그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를 만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증명된 철학이죠. 인텔의 앤디 그로브는 드러커의 목표 관리 개념을 발전시켜 OKR을 만들었습니다. 성과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또한 일본 기업들도 드러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양의 경영과 만난 것이죠. 도요타와 소니 같은 기업들은 사람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세계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본입니다. 드러커의 사상은 단순히 기업을 넘어 정부와 비영리기관, 학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경영학자라기보다 사회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꿈꿨죠. 피터 드러커가 남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과 목적이 조직의 핵심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고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죠.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조직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고객을 만드는 곳입니다.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선입니다. 일은 단순한 노동 그 이상입니다. 자아실현과 가치의 결합입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일은 어떤 가치를 만드나요? 둘째는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개인과 조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과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람 중심의 조직 철학입니다. 경영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이죠. 결국 모든 위대한 혁신은 기술이 아닌 바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삶은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 자막,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평을 넓혀 보십시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감사의 인사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통찰은 그의 수많은 저서 속에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 그의 책을 펼쳐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가 예고한 지식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와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리더의 시대죠. 지식 노동자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 즉 자기 경영의 힘입니다. 자율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지시보다 자신의 목표를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이 갖춰야 할 성숙한 태도이자 숙명입니다. 단순히 일을 빨리 하는 효율성보다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효과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속도를 앞섭니다. 가치 있는 일을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성과와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올바른 길을 택하십시오.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강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탁월함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때 비로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이 사회에 공헌하며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의 화두로 삼아보세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헌, 그것이야말로 드러커가 말한 진정한 성공의 정의입니다. 아름다운 삶이죠. 지금까지 피터 드러커의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경영을 늘 응원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지혜는 당신의 삶 속에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리더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십시오. 지식의 깊이가 인생의 넓이를 만듭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박사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